자, 설명드리겠습니다. 금인 토를 봤을 때 가능성 집합체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 이유는 이게 가능성이라는 것은 굉장한 잠재의식을 얘기하는 거죠. 잠재의식, 잠재력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주들이 운에 따라서 이제 격차가 크게 벌어지겠죠. 그런데 대박인 사주들도 가끔 나옵니다. 금이 토를 봤을 때 일반적으로는 식상을 용신으로 쓰거나 식상을 좋게 얘기하는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토를 봤을 때 좀 안 좋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어요. 그런데 무조건 그렇지가 않아요. 그건 사주마다 또 사람마다 다릅니다. 절대적인 건 없습니다. 다 상대적이에요. 그리고 내가 아무리 좋은 물건을 가졌어도 쓸 줄 몰라가지고 전원을 키질 않으면 그게 고장난 건지 진짜 엄청난 물건인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용은 해보고 그래야 판단을 해야 된다는 얘기지. 그런데 이제 물건을 얻었는데 내가 전원도 안 켜보고 그냥 보관만 해놓고 있으면 자리만 차지하니까 막 짜증 날 거 아니에요. 그런 것처럼 이게 전원이 들어왔는지 제대로 내 사주에 작동이 되는지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확인을. 그래서 무조건 뭐 좋다 나쁘다 이런 거는 좀 오바고, 운에 의한 그런 부분이란지 관리를 잘 해야 한다, 여러 가지로. 그래서 이제 하여튼 주변 사람이라든지 가족이나 부모님 이런 주변 사람의 영향을 크게 받아요. 금이 토를 봤을 때. 그게 어떻게 보면 중요한 자신의 출처나 출신 이런 가문이잖아요. 가문, 출신 가문 이런 것들, 어디 출신, 이제 그런 거니까 그게 정말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유전이라든지 뭐 병 같은 것도 있겠죠. 병, 내가 뭐 몸이 아픈데 그게 가족 내력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런 부분을 얘기를 하는 거고, 질서라든지 계보 같은 것들, 질서나 계보 같은 것들, 이런 거는 항상 어떻게 적용을 한다? 내려오는 그대로 그냥 물려받는 거예요. 내가 자유의지가 아니에요. 금이 토를 봤을 때는 이거는 자유의지가 아닙니다. 질서와 계보, 전통 이거예요. 이거 자체예요. 뭐 더 설명할 것도 없습니다. 그냥 주어지는 것대로 받아서 하는 거예요. 또 외부에 대한 상황이라든지 다가오면 받아들이는 거예요. 주변 사람이나 가족, 부모님 이런 영향을 크게 받는다. 이런 것들, 전통에 매여 있는 모습. 그러니까 이제 긍정적이면은 전통이라든지 어떤 계보적인 부분으로 남자든 여자든 이런 장남, 장녀들이 좀 많이 포진되어 있는 그런 사주라고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내가 그 포지션은 장남이나 장녀가 아니다 라고 할지라도 그 모습에 대한 꼴을 반드시, 태도라든지 행동이 그렇다 이겁니다. 항상 그런 식으로 장자의 자리를 생각하거나 차지하려고 한다. 그렇죠. 후계자 같은 뭐 이런 개념도 되고. 근데 여기에서 이제 운에 따라서 후계자가 될 수도 있고, 후계자가 될 만한 애인데 이제 밀려나는 거죠. 도태가 되는 거죠. 그럴 수 있는 거죠. 억울한 사람도 될 수 있어요. 이게 운에 따라 이게 큰 거예요. 이건 이제 가능성을 열어둔 거니까. 의지 발현은, 여기서 이제 의지 발현은 어떤 사람이 하겠어요? 제가 아까 설명 다 했잖아요. 금이 수를 봤을 때 의지 발현하는 거예요. 자기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사는 사람들. 그게 이제 금이 수를 봤을 때. 그냥 남 눈치 안 보고 난 이런 스타일대로 마이웨이로 내 맘대로 한다. 그래서 의지 발현을 하는 건 이제 수를 봤을 때인데, 이렇게 토를 보게 되면 수를 컨트롤 하려고 하게 되잖아요. 수를 좀 이제 극하니까. 이해 가시겠죠? 뭐든지 내가 쓰는 그게 그 반대편의 것을 극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내가 식상을 썼을 때는 관을 극하겠죠. 그러면은 내가 금일간인데 수가 발달된 사람이 남자를 정상인을 만날 수가 있겠어요? 이렇게 제가 한번 질문을 해볼게요. 그럼 여러분들이 대답을 할 수 있겠죠? 뭐 금일간이 아니어도 여자가 식상이 발달돼 있다. 그러면 남자가 정상인이 올 가능성이 얼마나 되겠는가, 이런 거죠. 식상이 관을 극하니까. 기본적으로 정상인일수록 인연이 멀어지거나 오래 유지되기가 어렵다, 이런 거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단순하게 일단 일반론을 먼저 배워서 그렇게 식상이 발달이 된 뭐 월지 식상격이라든지 그런 식상에 대한 부분들. 그러면 또 가끔 이런 질문 할 수 있겠죠. 뭐 저는 식상이 없는데도 남자친구나 저 남편이 정상이 아닌데요, 이럴 수 있잖아요. 그거는 이제 식상이 아닌 다른 걸로 마시간 관의 모습, 남편의 모습을 얘기하는 거고, 일단은 식상으로 극하는 모습에 대한 것은 긍정적인 경우에는 이제 관리적 개념도 되지만, 부정적일 때는 관을 내가 극하는 거고 망치는 거고 하니까, 어쨌든 간에 정통성보다는 자신의 개성을 좀 주장을 하는 것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뭐 상관경관이다, 뭐 식상이 발달되면 여자가 팔자가 뭐 어떻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기본적으로 극하는 성향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설명을 하는 겁니다. 뭐 절대적인 건 아니지만 일반적으로는 이제 식상이 관을 치면서 들어오니까, 예. 내가 남자를 만나서 그 남자가 조금 뭐 힘들 수도 있고, 아니면 아예 좀 힘든 사람이 나랑 인연이 된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예요, 식상이. 그래서 이제 내가 그 남자의 좀 뭐 자리를 알아봐 준다든지 노력을 해가지고 진로를 봐주는 거죠. 금일간 편인도식은 그런 억울한 걸 말하는 거예요. 억울한 게 당연히 있을 수 있죠. 자, 그러면은 제가 이렇게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을 똑똑하게 만들어 드리려고 제가 질문하는 거니까요. 뭐 질문한다고 막 부담 갖지 말고, 모르는데 왜 자꾸 질문해요, 이러면은 이제 발전 가능성이 없잖아요. 제가 여러 가지로 확인을 하는 거니까 좀 이렇게 대답해 주시고, 여기서 금이 토를 보면 이게 억울한 거냐 이렇게 물어봤을 때 억울하죠. 근데 금이 토를 본 것만이 아니라 목화토금술을 다 봐도 억울해요. 억울한 영역들이 다 따로 있는 거란 얘기죠. 그런데 토를 봤을 때 금이 뭐 어떤 것 때문에 억울할까, 이걸 질문하는 거죠. 그런 걸 이제 알아봐야 된다, 이거예요. 답을 맞추실 수 없겠죠, 여러분들이 바로 한 방에. 그런데 한번 생각을 해보라는 얘기죠. 금이 토를 봤을 때 억울한 일 당연히 있겠죠. 뭐 토가 많아도 그렇고 그냥 적당히 있어도 일단 그 기능이 나를 어떻게 억울하게 만들까라는 거죠. 답답해서 억울하다, 뭐 토담해금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논리적으로 관계 구성 있잖아요. 뭐 관이 어떻게 돼서 뭐 식상이 어떻게 돼서 인성이니까, 뭐 또는 토가 뭐 토국수를 하니까 토생금을 하니까 뭐 어쩌고, 이런 게 우리가 계산이 돼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생각하는 습관을 들이다 보면 여러분들은 어느새 사주 고수가 돼 있다, 사주 고수가 돼 있다, 뭐 이런 얘기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리자면, 어떤 것 때문에 이게 금이 토를 보면 억울하냐, 인성이잖아요. 인성이라는 것은 이게 모든 일에 대한 시작인 거예요, 시작. 비겁도 시작인데 비겁은 실천하는 시작이에요. 인성은 실천하기 전에 먼저 매뉴얼을 만드는 거죠. 설명서라든지 계획서라든지 뭐를 추진할 때 예산을 딱 잡고 계획을 세우고 하는 게 그게 인성이에요. 그러면은 그 인성이라는 부분으로다가 금이 이제 어떠한 행동을 하는데, 이 인성이라고 하는 생각이라든지 이 시작적인 부분에 대해서 굉장한 책임감을 갖게 된다는 얘기겠죠. 그러면은 이 금이 억울하다는 것의 기본은 자기가 그냥 생각 없이 커나가고 성장하고 어떠한 캐릭터를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이게 아니라 계보와 계통과 질서나 이런 것대로 사라지는 금,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정확하게 시스템대로 내려와지는 것에만 반응하는 사람이니까 자유롭게 사는 사람을 보면은 억울하겠죠. 답답하고, 왜 나는 저렇게 명랑하고 자유롭고 쟤는 막 엄청 순수하고 막 명랑하고 막 그런데 발랄하고 깨방정 떨고 막 하는데, 나는 조금 이렇게 무게감 있고 뭔가 이렇게 지켜야 될 거에 대한 막 각이라든지 뭐 이런 게 좀 잡혀 있고. 대체로 이제 군인이라든지 이런 뭐 경찰 있죠, 뭐 군경법, 의료 이런 쪽에 종사하는 분들이 좀 많아요. 살기를 다루는 직업의 분들. 이런 인성이라는 게 좀 억울한 사람들을 많이 만나는 직업이 많거든요. 우리가 아파도 억울하고 뭐 어디 법원에 재판받으러 가도 억울하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 억울한 사람들을 만나는 직업이다 보니까 항상 그 부분에 대해서 계보를 이어받게 되는 거예요. 금이라는 게 우리가 주체성으로 사는 오행이 아니에요. 우리가 가을철에 수확을 하는 것은 목으로, 그러니까 즉 봄, 여름에 농사 짓고 관리해 놓은 것에 대한 결과를 얻는 것이지, 금은 내가 하고 싶다고 해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누군가 해놓은 게 있어야지만이 우리가 먹을 게 생긴다는 거지. 농사를 누가 짓는데, 그쵸? 소는 누가 키워? 그러니까 금이라는 거는 자체적으로 그냥 결과인 거예요, 결과. 누가 뭘 한 거에 대한 결과. 그리고 이제 금이 토를 받잖아요. 그러면 금은 치고 나가야 돼요, 아니면 고민을 해야 돼요? 이렇게 질문해 볼게요. 금이라는 오행이 그냥 칼이잖아요. 그냥 한 방에 그냥 딱 지시대로 썰어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여기를 이만큼 몇 센치를 썰어야 될까? 아니면 깍둑 썰기를 할까? 돌려깎기를 할까? 어슷 썰기를 할까? 이거를 고민을 하는 게 정상이겠냐고. 그렇죠? 칼질하는 것도 한식은 종류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고민을 하는 게 정상이겠냐 이거지. 그렇죠? 고민하고 치겠죠. 그러니까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생각이 많아진다. 그리고 그 생각이 많아지는 것에 대한 기본은
집안에 대한 분위기가 좀 좌지우지할 수 있다 이런 거예요. 집안에 대한 분위기가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이나 이런 것보다도 일단 좀 내가 감내해야 되는 상황 있죠. 집안 내에서의 포지션도 당연히 포함이 되고요. 일단 무조건 토를 받다라는 것 자체만으로도 금은 토를 의식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더 쉽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인성이 누구예요? 엄마죠. 그러면 금이 원래 엄마 눈치 봐가면서 일해야 돼요? 아니면 그냥 자기가 자신있게 이게 맞다 저게 맞다 하면서 착착 치고 나가야 되겠어요? 엄마 눈치를 보는 거예요. 이거 토가 있으면은. 금이 토를 보면 기본적으로 엄마 눈치를 본다. 그러면은 이게 엄마가 보통 굉장히 자식을 예쁘게 해줘야 되잖아요. 사랑도 주고. 근데 그런 게 금일간한테는 익숙하지가 않은 거죠. 익숙하지가 않다. 그리고 이게 인성으로 받잖아요. 그러면 받은 것 이상으로 뱉어야 되는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아, 저희 엄마한테 사랑 받았는데요. 뭐 엄마가 저한테 잘해줬는데요.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런 부분이 거기서 끝나면은 진짜 받은 거지. 근데 내가 받은 것 이상으로 나중에 더 할 일이 생기거나 뭐 돈도 돈대로 막 한다든지 이러면은 공사가 커지는 거죠. 그런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금이 토를 받다는 것은 절대 공짜란 없는 거야. 공짜란. 금이 토를 본 사람 중에 공짜 좋아하는 사람 있나 보세요 한번. 공짜 좋아하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현명한 사람은 이게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걸 아는 거죠. 개 중에는 뭐 생각이 없는 사람들은 공짜 좋아할 수도 있겠죠. 그게 자기한테 어떤 문제가 생길지 모르고 그냥 뭐 철이 안 들면 다 공짜 좋아할 수 있겠죠. 근데 일반적으로 생각이 있는 사람들은 공짜를 안 좋아한다고요. 불편해하죠 오히려. 이게 어떤 문제를 발생시킬지를 아는데 그걸 공짜로 먹겠냐고. 그냥 부담스러우니까 거절하죠. 금일간은 인성도 관성처럼 받아들이나요?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 제가 이 인성을 책임감으로 얘기한 이유 중에 하나가 화토는 같이 가는 개념도 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래요. 그래서 물론 인성적으로 작용을 하긴 하지만 화를 충분히 의식한다. 그리고 또 화의 성향을 일부 포함하고 있어요. 토가. 토의 에너지는 물론 음양의 중심에서 갈등하는 것도 되지만 가장 가까운 게 화하고 금이잖아요. 그러니까 미래는 금인데 과거는 화예요. 그러니까 화에서 건너왔기 때문에 화를 품고 있다 이거죠. 그걸 이제 금한테 전달해 주는 게 그게 토의 역할인데 금화 교육인 거고, 이게 이제 화를 의식하기 때문에 만약에 금이 토를 받다, 화가 없어요. 그래도 화를 의식은 한다는 얘기예요. 집안에 대한 분위기 있죠. 어른이라든지 윗사람, 내가 누구 눈치를 봐야 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엄청 의식을 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눈치 안 보는 금인간이 토 이렇게 발달되어 있는데 눈치 안 본다? 정상인 중에서는 없어야 정상이죠. 그러니까 눈치를 봐야 된다고요. 당연히 토가 이렇게 금을 꽉 잡고 있다. 그러면 그 금은 반드시 출처가 분명한 금이다 라는 거니까. 그래서 토가 금을 보았으면은 항상 출처에 대한 부분 있잖아요. 그래서 자기 거에 대한 것들, 이게 어디에 소속되어 있는지 이런 걸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죠. 반대로 화가 있으면 토를 의식한다고 볼 수도 있나요? 화의 목적은 토는 아니지만 이제 그 다음 단계인 토를 거쳐서 금으로 가기 때문에 그냥 금이 이제 화만 봤다라고 하더라도 토로 의식을 하긴 하죠. 그러니까 서로 의식을 하긴 합니다. 그냥 단적으로 얘기하면. 근데 화가 토를 바라보는 것보다는 토가 화를 품고 있는 게 더 강하다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왜냐면 화는 오늘만 사는 사람처럼 미래를 내다보는 것보다 현재 에너지를 태우는 데 목적이 있어요. 화는 그냥 현재, right now, 그냥 이 자체예요. 그냥 장렬히 전사하는 거예요. 에너지 쓰고 전투하다가. 그게 화라고 하면, 토는 이제 그 단계를 거쳐온 마디 같은 거니까 여기에서 이제 몇 명이 죽었고 몇 명이 살았다더라. 그래서 지금 후퇴하고 있다. 지금 본국으로 돌아가고 있다. 이런 상황인 거죠. 전투가 한번 끝이 난 거니까. 그래서 다시 재출동을 할 건지 아니면 전쟁을 포기하고 뭐 항복을 선언한다든지 이런 거에 대한 고민과 결정을 할 때가 토인 거니까 한번 싸워본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기서 어떤 작심을 했어. 우리가 다 죽더라도 끝까지 맞서 싸우자. 아니면 진짜 작정하고 완전히 이제 목숨을 걸자. 이러면은 이제 다시 금으로 가는 거죠. 더 살기를 띄는 거죠. 더 살기를. 그래서 이제 서로 화나 토나 서로 의식하긴 하지만 이게 금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서 토가 개입이 되면 금이 좀 무뎌져요. 금의 살기가 막 시퍼렇지가 못하다.
막 서슬퍼렇게 막 칼도 날이 서야지 스치기만 했는데 확 썰리고 그러잖아요. 그 숫돌로 갈아놓으면은. 근데 날이 무디면은 잘 안 썰린다는 얘기지. 그래서 금이 이 토를 보면요, 미련이 많고 좀 마음이 좀 여린 사람들이 많아요. 기질이 아무리 뭐 깡패 기질이 있고 뭐 그러한 좀 격하고 험한 일을 해도 그냥 나이가 들어도 좀 순둥순둥하고 의외로 그런 순진한 모습들이 좀 있다 이거지. 토가 있으면은 금이 날이 무뎌진다. 토의 날은 이제 수화가 관장하죠. 수화가 식상이나 화로, 수화로 식관으로 금의 날을 관장한다 이거죠. 사람들 앞에서 쇼하려고 하면은 화를 써야 되고요. 그런 쇼하는 거 있잖아요. 금 가지고 뭐 망나니 쇼 이런 거 한다. 그러면은 그거 가지고 이렇게 쇼를 해야 되니까 그게 이제 화고, 개인적으로 내가 정신 집중을 해가지고 딱 어떤 전문성을 가지고 뭐 그런 일을 한다든지 뭐 수행을 하는 종교인 지도자라든지 선비라든지 이런 걸로 가려면 당연히 수로 가는 것이고, 해당 분야에는 굉장히 집중력을 갖고 있는 거죠. 토보다 금이 훨씬 많아도 금이 토를 무시 못하고 의식을 하긴 하지요? 당연하죠. 일단 제가 지금 얘기하는 것은 많을 때 적을 때 이거 아닙니다. 뭐 없을 때 그냥 금이 토를 봤을 때를 얘기한 거예요. 무조건 의식해요. 무조건 금이 토를 보고 있으면은 의식을 합니다. 아무리 반항적이어도요, 결정적으로 선택하는 걸 보면 알아요. 부모가 반대하는 결혼이라든지 아니면 얼마나 부모 눈에 피눈물 흘리게 만들면서 자기가 하고 싶은 걸 하는지, 이거를 보면 알아요. 금이 토를 봤을 때 아니면 수를 봤을 때 이 관계를 비교해 보시면 되겠죠. 금이 수를 보면 판단을 자기 기준으로 할 가능성이 높다 이런 거고, 금이 토를 봤을 때는 윗사람 말을 거역하면서 자기 그 주장을 계속 유지하기가 만만치 않다라는 얘기죠. 토가 있으면 별로,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는 있겠죠. 그런데 그 자체가 하나의 집합체인 거니까, 여기 얘기했잖아요. 집합체, 가능성 집합체. 그래서 금이 토를 봤다라고 하는 것 자체 좋다 나쁘다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내가 토고 토가 금이고 이런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것에 얼마나 적응을 하고 만족을 하고 사느냐, 이런 게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 거죠. 뭐 불만을 가지려면 뭐 어느 오행이 있어도 다 불만이 있겠죠. 예, 금이 토를 봐도 그렇고 뭐 금이 뭐 수를 봐도 그렇고 어느 오행이든 뭐 생각하기 나름이긴 한 거니까 다 상대적인 거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토가 많거나 토 나거나 토가 없거나, 예, 그렇죠. 환경이 좋으면 이게 답이죠.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게 이게 진리예요. 딱 정말 제가 하고 싶은 얘기를 정확하게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생각을 너무 많이 하니까 제가 많은 얘기를 하잖아요. 어떠한 표현이 정말 적절할지 이런 고민을 하긴 하는데 늘 항상 정확한 얘기를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결국 상대적인 거다라고 얘기하고 싶은 거는 환경을 얘기하는 거죠. 환경을. 그리고 뭐 당장 내 윗대에 해당하는 이제 부모, 뭐 조부모, 이런 게 지금 현재 나하고의 관계를 작용하는 거니까, 제가 여기서 이제 유전이랑 질서, 계보, 전통 얘기했잖아요. 그러면은 금이 토를 봤는데 아주 좋은 걸 물려줬어요. 그러면 이 금이 많거나 아주 토가 발달된 금일간이 나는 여기 매여 있어가지고 싫다 이런 말 하겠냐고요. 좋은 거 물려주면 당연히 나는 내 자신이 만족스럽다. 우리 가문이 그래도 아무리 불편해도 나는 다시 태어나도 우리 부모님하고 살고 싶다 이럴 수 있겠죠. 그런데 이런 유전이나 질서, 계보가 안 좋은 걸 물려받았어요. 아니면 좋은 걸 물려받지 못했다든지, 그러면 세상 천지에 가장 원망스러운 게 부모님부터 타고 가는 거죠. 왜 이런 집안에서 나를 낳아가지고 왜 나는 이렇게 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하고의 비교해서 어떤 경쟁력을 얻지 못했고, 뭐 이런 게 가질 수 있는 게 결국에는 똑같이 토가 많거나 발달이 돼도 금 입장에서 생각이 다른 것은 바로 이런 유전, 질서라는 환경을 얘기하는 거죠. 그 해당 부분에 대한 환경이. 그거를 제가 일관적으로 무조건 금이 토를 보면 안 좋아요, 토를 보면 좋을 수도 있어요, 이거는 너무 막연하잖아요. 좀 맹목적이고. 그러니까 절대로 사주를 공부하실 때 기준을 절대적으로 잡으시면 안 돼요.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절대적으로 기준을 잡으시면 안 돼요. 음량도 상대적이에요. 음량도 산수가 있어요. 이렇게 산하고 수가 뭐가 양이고 뭐가 음이에요? 이거 하나만 질문 드리고 다른 설명할게요. 이게 중요한 문제라서. 당연히 산에도 음량이 있고 물에도 음량이 있죠. 그러니까 그거를 비교해가지고 정확하게
설명을 할 수 있으면은 이제 그렇게 하시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산이 양이다, 물이 양이다, 아니면 물이 음이다, 산이 음이다, 그걸 얘기하는 거죠. 누구의 말도 정답도 오답도 아닙니다. 그냥 제가 생각하는 걸 물어본 거예요. 산이 양이다, 솟아야죠. 그쵸? 그렇게 얘기하는 것도 맞는 얘기죠. 산이 양, 물이 음이요. 산, 양, 물, 그쵸? 그러니까 일반적으로는 산이 양이잖아요. 높은 거고 솟아야 하고, 그쵸? 그런데 이게 고조로 봤을 때 산이 양인 거죠. 고조, 즉 높고 낮은 거. 근데 만약에 동정으로 보면 어떨까요? 동정으로 보면 움직이는 거 있죠. 움직이는 거. 그러면 물이 움직이잖아요. 산은 안 움직이고, 그쵸? 그럴 때는 물이 양이 되겠죠. 동정의 기준으로 보면.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이거를. 그러니까 아까 레나 블링님이 얘기한 산에도 음량이 있고 물에도 음량이 있다는 말이 정답인데, 이게 그걸 얘기하는 거죠. 고조로 봤을 때는 당연히 산이 양이고, 동정으로 봤을 때는 산이 음이 되는 거예요. 물은 움직이는 기능이 있으니까. 그리고 높고 낮은 이런 걸 봤을 때는 물은 아래로 흐르니까, 그러면 좀 음의 속성이 강하다 얘기할 수도 있는 거고. 그렇죠. 그때그때 다른 거죠. 그러니까 그 어느 것도요, 진리나 절대적인 기준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게, 저도 제가 하는 말이 절대적인 게 아니에요. 또 누구 관점에서는 다를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항상 아무리 강하게 제 주장을 막 설파하고 하면서도 또 누군가한테는 이 생각이 또 다르게 느껴질 수도 있으니까 참고만 하세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그거예요. 관점에 따라 다른 거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사주 공부를 하실 때 누구한테 배우시든 어떤 책을 읽으시든지 간에 어떠한 하나의 정보가 들어왔다 해서 그것을 절대적인 기준으로 바라보지 마시라는 거예요. 토가 있으면 어떻고, 식상이 많은 여자가 어떻고, 남자 사주에 무관이면 어떻고, 뭐 궁겁증제가 맞으면 어떻다라는 거에 대한 기준은 그냥 하나의 기준일 뿐이지, 다른 뭐 십성으로 얘기할 때는 그렇지만 또 오행을 대입하면 또 다를 수도 있고, 인성이 많은 사람들이 뭐 받는 거 좋아하고 뭐 게으르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 금이 토를 봤을 때 이 사람들이 게으르겠냐고. 절대 안 그래요. 뭐 게으르고 받는 것만 좋아하고 잘 안 베풀고 뭐 식상이 있어야 베푸는데, 십성으로 보면은 그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인성이란 거는 받는 성분이고, 또 엄마에 해당하고 뭐 마마보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혼자서 할 수 있는 게 없고 다 이렇게 의지하고 남을 이렇게 좀 피곤하게 하고, 이런 부분에 대한 걸 얘기하면 분명 해당이 되는 요소도 있겠지만 무조건 절대적으로 인성이 많으니까 그렇다, 이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금이 많은 토일간한테 물어보시라고. 금이 많은 토일간 분들 만나면 너 인성 많으니까 이렇지 않냐 저렇지 않냐, 그렇지 않은 사람을 만났을 때 내 논리가 무너지는 거예요. 물론 개 중에는 내가 토가 많은 금일간을 만났을 때 아주 진상이었다, 전 남친이 뭐 금일간 토 인성 다자였는데 아주 그 진짜 피 말리더라, 그러면 이제 그런 사람을 겪어본 걸로 인해서 내가 선입견을 갖게 되겠죠. 그러면 그런 선입견을 막 사람들한테 설파를 합니다. 야, 너 뭐 토가 많은 금일간 만나지 마, 완전 개 또라이야, 완전 막 쓰레기야,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 다른 논리를 대입을 해서 누군가 반박을 하면 내가 그게 내 말이 맞다라는 거를 주장할 수 있는 근거가 명확해야 돼요. 근데 이제 보통 사람은 자기가 이제 막 위로받고 싶으니까 그런 이기심에 막 토가 많은 사람들 진짜 정신 없던데 막 너무 피곤하다, 진짜 너무 싫다 그러고 막. 이건 토가 많은 게 아니라 뭐가 많아도 다 똑같습니다. 힘든 면이 있고, 또 그 힘든 면을 유일하게 받아줄 수 있는 그런 인자가 될 수도 있고, 그런 선입견을 가져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죠. 일반화의 오류를 하면 안 된다. 뭐만 하면 일반적으로 그렇다. 일반적인 게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다 상대적으로 사는데. 그런 거죠. 대충 이해 가셨죠? 이런 걸로 계속 들으면서 이제 이런 거구나 하면서 천천히 접근하시면 돼요. 제가 뭐 급하게 다음 시간까지 외워오세요 이런 거 없으니까, 여러분들이 뭐 내일은 안 들어오실 수도 있고 제가 방송을 못 할 수도 있고 모르잖아요. 웬만하면 이제 해야겠지만 그거를 기억을 하시라는 거죠. 어쨌든 오늘 들은 내용을, 오늘이 설령 마지막일지라도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여러분들의 인생을 위해서. 그렇게 이제 토가 많았을 경우에는 영향을 크게 받는다. 주식 성분, 가문, 소속사, 뭐 조직, 그 안에서의 존재감과 영향력. 수일간이 그런 말을 잘하나요? 그리고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는 저를 비꼬는 것 같은데
예? 그러니까 잘 들어. 잘 들어라는 말로 좀 들리셨나봐요. 잘 들어라는 말은 아니고 그냥 도움이 되실 것 같으면은 도움을 얻어 가란 얘긴데, 도움을 얻을 게 없으면 무시를 해야지 들으면 안 되죠. 제가 잘못 알아들은 건지 모르겠지만 조금 비꼬는 걸로 좀 들리네요. 그러니까 잘 들어라니 전혀 그런 뜻은 아니었는데, 아무튼 뭐 생각은 뭐 자유니까 그렇게 좀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영향을 크게 받는다. 소속사라든지 조직, 그 안에서의 존재감, 영향력. 예. 토가 없는 사주. 금일간에 토가 없다 그러면은 이게 토가 없을 때 출신 성분에 대한 출처가 이제 불분명한 거잖아요. 예. 인성이라고 하는 토의 존재가 뒷받침이 되지 않으면 금은 그냥 그 자체로 이제 독립성을 띠게 되는 겁니다. 금이 있는 사주인데 내 사주에 이제 토가 없다 그러면 이거는 자체적으로 독립된 상태에서 살아야 되는 그런 구조나 다름이 없다. 그리고 또 독립에 대한 문제를 가지면서 산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죠. 그거를 또 얘기를 하는 거죠. 그 출신 성분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 토가 많은 사주의 경우는 독립이 이제 거의 잘 안 되는 부분으로 그 출신 성분이 묶여 있다는 거예요. 뭐 가족이라든지 조직이라든지 그런 단체나 사람 간의 관계가 쉽게 이렇게 연결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뭐 쉽든 어렵든 연결이 되면 그 끊어내기가 어려운 게 이게 토의 부분이라고 하면은, 토의 부분은 이게 굴레와드 같은 거예요. 굴레와드. 부정적이면 뭐 올가미 같은 거겠죠. 그런데 이제 토가 없으면은 이거는 아예 굴레 자체의 그런 묶이는 기능 자체가 잘 안 돼 있는 거죠. 반대로 아우르는 기능이 좀 떨어진다. 그러니까 이게 뭘 얘기하는 거냐면, 토가 없잖아요. 그러면 내가 누군가하고 친해지고 싶거나 잘 지내고 싶거나 만들어 보고 싶어요. 그런데 토가 없으면 토가 있는 사람보다 노력을 정말 몇 배는 더 많이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토가 있으면 자동적으로 주어지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노력하는 거 필요 없어요. 그냥 알아서 가져와요. 사람이 문제를 가져오든 좋은 거를 뭐 혜택을 가져오든 그 사람 자체가 나한테 찾아오든 그냥 내 눈에 띄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그러니까 나는 거기에 그냥 손가락 하나만 뭐 까딱 한다든지 그냥 문 앞에 찾아왔으니까 그냥 만나기만 하면 끝나는 거야. 토가 개입되면. 나는 그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큰 노력을 안 했는데 인연이 됐어. 이게 토라고 했을 때, 토가 없으면은 인연을 맺거나 내가 뭔가를 하는 그 과정에 대한 게 굉장히 힘이 많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에너지 그 발산이나 인연을 만들어 가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인연을 만들 수 있어요. 쉽게 만들 수도 있다 칩시다. 그런데 그게 다음이 있냐 이거죠. 오늘 만났어요. 내일이 있을 거라는 보장을 누가 하느냐 이거죠. 토가 없으면은 내일은 없다. 그러니까 내일은 없으니까 오늘만 산다 꼭 그런 건 아니지만 대체로 내일을 위해서 오늘 또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내일을 위해서 또 노력을 해야 된다. 이게 진짜 힘든 일이거든요. 그래서 토가 없다고 해서 이 토가 많은 사람 입장에서 보면은 토가 없는 사람이 잘 사는 것 같이 보일 수도 있잖아요. 그게 아니라는 거지. 꼭 그게 아니라. 없는 사람은 없는 사람 나름대로 고충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일은 없다라는 게 그런 거죠. 아무런 생각이 없이 사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그리고 크게 연연하지 않는, 인연에 집착하고 목매고 그런 거 있잖아요. 굳이 뭐 내가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그런 거에 의미 부여를 크게 하지 않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게 이제 무인성, 금일간이랄지 금 입장에서 토가 없는 경우가 그렇다는 얘기죠. 근데 이거는 금일간이 아니어도 어떤 사주에서든 금이 토를 보지 않았을 때 이렇게 적용을 하셔도 됩니다. 그 토가 식상이든 재성이든 관이든 그게 출신 성분에 대한 출처가 불분명한 거니까, 금이 어쨌든 외로운 거잖아요. 토에 대한 출처가 없는 거니까. 그래서 이게 묶이는 기능이 좀 부족한 겁니다. 토가 있으면 묶이는 게 아주 잘 돼 있고요. 어디를 가나 엮여요. 이런 사람들은 그냥 피곤할 정도로 그냥 말 한마디만 걸어도 바로 친구 됩니다. 바로 번호 따고 그냥 그 순간부터 그냥 어디 뭐 연락하고 뭐 서로 자연스러워요. 근데 문제는 이제 토가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사느냐 이런 거죠. 그냥 큰 의미 부여 안 하고 단순하게 사는 거죠. 이런 사람들은 좀 복잡한 시스템 안에서 사는 거고, 여기에서는 유지가 좀 힘들다. 유지를 하려면 몇 배를 좀 더 노력을 해야 된다 이거죠. 토가 지금 여러분들 사주에 또 특히나 금일간 분들 많으시니까
이렇게 한번 비교를 해보시라고. 여러분들이 좀 냉정하게 좀 판단해보세요. 금이 있는데 내 사주에 토가 저는 많습니다, 저는 토가 없습니다, 아니면 뭐 약합니다, 생각을 해보면 되겠죠. 예. 그러니까 이제 저는 선생님 토가 많은데요, 저는 사람들이 엮이긴 하는데 제가 엮이기가 싫어가지고 뭐 도망다녀. 그럼 왜 그래요? 엮이면 떼어내기가 어려우니까. 떼어내기가 어렵고 본인도 거기에 영향을 계속 받게 되니까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거나 내가 이 사람을 만나서 좀 손해를 볼 것 같아, 피해를 볼 것 같아. 그러면 이거를 쉽게 도망을 못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럴 때는 내가 좋지 않은 영향을 너무 길게 받지 않으려면 시작부터 신중하게 해야 되니까. 그쵸? 시작부터 신중하게. 그런 것도 될 수 있고, 저는 토가 없는데 저 외로움도 많이 타고 뭐 사람을 이렇게 좋아합니다, 그럴 수 있잖아요. 뭐 단순한 사람도 있고. 그러면 여기서는 이제 내 사람을 챙기고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다른 베푸는 성향에 대한 노력이라든지, 내가 더 몸으로 여러 군데로 이렇게 발품 팔고 뛰어다니고 하면서 몸이 고생해야 되는 그런 좀 노동력 이런 게 필요하다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토가 좀 존재하거나 뭐 많거나 이러면은 이렇게 막 상대가 많은 얘기를 하잖아요. 막 복잡한 얘기를 하고 그걸 이해를 해요. 이런 사람들은 시스템화가 되어 있어서 어쨌든 이게 이런 성향이거나 저런 성향이거나 알아서 찾아서 가요. 이해를 하는 게 알아서 찾아서 본인이 이해를 한다고. 근데 이제 토가 없으면은 내가 이런 얘기를 왜 들어야 되는지 이런 것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왜 지금 갑자기 진지하게 막 분위기를 잡고 왜 나한테 고백을 하고 말이야, 나를 왜 좋아하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그냥 내가 별로 안 좋아하는 사람이 그랬다 하면 그 사람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라 당황을 하는 거죠. 묶이는 기능이 없으니까 그냥 자연스럽게 놀다가 뭐 좋으면은 뭐 사귀거나 그냥 만나면 되는 건데 처음부터 뭐 이렇게 무게감을 갖냐 뭐 이러는 거죠. 근데 토가 많으면 의미부여하는 전문가들이니까 오늘 하루 뭐 한 것만으로도 이렇게 저렇게 표현을 하면 좋아해요. 알아듣고 내가 뭐 아까 혹시 말한 거 기분 나쁘지 않았냐? 막 이러면 괜찮다고. 이거는 조금 서운할 뻔 하긴 했는데 아니 네가 이렇게 또 얘기해 주니까 더 오히려 오해가 안 생기겠다 하면서 이렇게 하는 거지. 토가 이 사람들을 모이게 만드는 그런 요소이기도 하다는 거죠. 어떠한 오행이든지 간에. 근데 금한테 개입이 되면 그게 사적으로 들어와요. 사적으로 나한테 그냥 몰빵해가지고 막 들어오는 경우도 있다 이거죠. 나는 생각도 없는데 갑자기 나랑 친해지고 싶다 그러고 막 나랑 뭐 좀 하자 그러고 뭐 이럴 수 있어요. 주변에 사람 많다, 친한 동생이 동네 이장하래요. 어제 설명해서 사람 많은 게 싫은 게 아니라 관심 없고 코드 안 맞는 사람이 많은 게 싫을 뿐이라는 말씀도 생각나네요. 그렇죠. 사람이 많은 게 중요한 게 아니다. 그 사람으로 인해서 내가 얻을 것과 잃을 게 뭔지를 생각하고 판단하는 게 본질인 거죠. 그러니까 이 토는 사람 속에서 뭐 행복도 느끼고 고통도 받는 거예요. 근데 이 토가 없으면 오히려 자유를 얻을 수는 있겠지만 그게 독립에 대한 부분으로 긍정적으로 보면 뭐 그렇겠죠. 근데 부정적으로는 쉽게 누군가와의 관계가 잘 맺어지지가 않는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쉽게 잘 맺어지지가 않는다, 잘 걸리지가 않고. 우리가 토가 진수충미에 항상 걸리잖아요. 천간에 무기토도 그렇고. 얘네들은 걸어놓는 게 있어요. 얘네들 쥐덫이 있다고. 쥐덫이 다 올가미가 있다고. 그걸로 사람을 딱 사냥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냥을, 이게 낚싯대로 사람을 낚을 수가 있다. 근데 여기는 이제 낚시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건 도구가 없으니까. 와가지고 좀 나랑 같이 있어줘 이래야 되는 거지. 얘네들은 이제 바로 쥐덫에 잡히면은 이제 끈끈이로다가 너 못 도망간다 하면은 뭐 연결되는 거지.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오늘 이제 설명을 많이 하긴 했는데 그래도 오늘 제가 컨디션이 좋아가지고 지금 이제 6시간 넘었는데 그래도 아직 제가 막 엄청 피곤하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다 정신력으로 하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금이 토를 봤을 때 이런 성향으로 얘기할 수 있다라는 것에 다시 한번 복귀해 보시고 내 사주가 토가 과연 얼마나 존재했는지 금하고에 관련 지어서 생각을 좀 해볼 필요가 있겠죠.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어느 정도 진도도 나가고 또 추가 특강도 오늘 금일간 특강 오늘 목화토금소를 이제 다 했으니까 여기서 이제 뭐 완전히 끝은 아니겠지만 나중에 또 이제 분류해가지고 경금일간 입장에서의 뭐 용신이라든지 오행이 각각 어떻게 쓰여지는지
뭐 이런 걸 또 보면은 좋겠지만, 일단은 일간별로 이렇게 뭐 금일간이다 했을 때 그게 이제 하여튼 이렇게 목화토금수로 되는 게 있다, 이런 거를 좀 알아봤습니다. 여러분들도 이제 들으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음악 조금 들으시면서 수다도 좀 떠시고, 오늘 또 주말이고 하니까 편하게 이 시간 즐기시다가 주무시기 바랍니다.